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법안을 두고 이제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비롯해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잇따라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당내 일각에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다수는 사법부에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 이걸 깨닫게 해주겠다. 이재명 후보도 유세 현장에서 사법부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게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날은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하고 그 법정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한다.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탄핵하는 회계방칙한 일을 들어봤냐, 이렇게 맹비난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또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셀프 면제 5대 악법 아니냐,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한쪽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이다, 또 다른 한쪽은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먼저 정치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정국 교수님, 예, 이거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예, 참. 그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권이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굳이 이 법원 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선거 전략상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없었어요. 부동산 폭등에다가 여러 가지로 무능했는데, 한 가지 문재인 정권이 확실하게 한 게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아예 장악을 해버렸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냥 상대 진영, 뭐 법원에서 상대 진영이라는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보수적 그 법관들을 아주 뭐 정말 속된 말로 골로 보내버린 그런 게 있는데, 이 민주당 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너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 말, 그 다음에 민주당 입법의원들 굳이 벌써 하지 않아도 될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좀 제가 볼 때 오버한다. 제가 저 박영원의 시사 1번지 하고, 제가 요즘 유튜브 잘 안 봅니다. 그거 하고 유일하게 보는 게 이제 가끔 정청래 위원장의 그 법사위원회를 많이 보는데, 이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워낙 잘하다 보니까 국힘이 워낙 무능하고 이 법 만드는데 지금 오버가 되는 거죠. 법원조직법, 조희대 특검법, 헌법재판소, 이거 천천히 해도 되는데 과연 이런 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요, 그 굳이 말을 안 해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굳이 말을 해서 그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센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고 법정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거 괜히 그 원칙적인 얘기를 강하게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워낙 내란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는데, 이거 점점 더 그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 입법 의원들의 그 실수가 나오면 이것도 그 박빙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만사는 정권 잡고 난 뒤에 순리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양쪽 다 재판받고 있는 처지에 네. 지금 이럴 때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완전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요즘에 거의 충성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법안들, 제가 보기엔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까지 막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발언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지금 사법부를 못 믿겠다면서요. 그런데 법정에 세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리고
법정 깨끗이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관들 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 싹 다 밀어내면 깨끗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거 막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다라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말 자체에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 좀 상당히 좀 그 눈살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은기 대변인. 네, 뭐 정 교수님께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선거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전 경청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라는 개념이 뭐 행정부나 입법부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판사 집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를 못 믿는데 뭐 사법부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판사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겠죠. 그 안 괜찮은 사람들은 뭐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군사독재 정부에서 보면은 법관들이 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거 아니거든요. 공안검사 쪽지 받아가지고 막 사법살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법부가 한 번도 자정작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 같은 뭐 이 내란 수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어떤 사례로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판결이 진영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건조하게 보면은 3심에서 2심 기록 뭐 시간이 되기 전에 넘어오기 전에 보면 안 되는데 봤다는 뭐 의혹 이런 것들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가 무슨 이걸 독재라고 하는데 독재는 한밤에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독재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 특검하고 뭐 탄핵하고 이래봤자 아까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관들이 다시 판단을 합니다. 다시 견제를 하고 뭐 2차, 3차 다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독재라고까지 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근데 그동안 이제 대선판이 좀 약간 좀 밋밋한 측면도 있었어요. 이제 PK 지역에서 먼저 이제 경쟁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사법부 개혁 아니면 뭐 장악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되는데 이게 새로운 또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찬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판도에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TV 토론 이제 일요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쟁점이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서의 의견은 또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도층 내에서도 결국 이미 누군가를 찍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는 유권자층 외에 아직까지도 좀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 또 투표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단 대체적인 여론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론상으로 많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또 사법부에 대한 또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저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건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이제 사법부의 영역까지 정치화가 돼서 뭐 반이든 또는 반 이상이든 또는 4개의 조각이든 8개의 조각이든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뭐 대선을 또 빌미로 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막판 큰 쟁점 하나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또 김문수 후보는 원칙적 차원에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이라든지 MZ세대 또 화이트 칼라 일부는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토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박영원의 시사 1번지는 이제 진보 보수 양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14,50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 댓글을 주셨어요. 엇갈립니다. 자, 먼저 내란 수계를 석방시킨 사법부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사법부가 개법부 됐는데 그냥 둘 수는 없다. 그게 무슨 성역이냐? 이런 의견. 자, 그런데 이 정치판사 탄핵 당연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면에 법정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법부 흔들게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 흔들흔들해질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연 깨끗한 손을 주장할 수 있나? 그러려면 대통령 후보부터 깨끗해져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어차피 대선 이기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2년 임기 남았으니까 발목 잡을까봐 지금 대법원장을 쳐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너무 나갔다 이런 의견. 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법원은 과연 신성한가? 개혁 거부해왔고 자정 능력도 없었지 않느냐? 개혁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 어찌됐든 내란당보다는 낫다 그런 의견이면 반면에 누가 누구 보고 깨끗함을 논하느냐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교수님 예. 정말 다양하네요 의견이.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정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사법부의 이번 여러 가지 이슈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거 말이죠. 이거는 정말 상식을 깬 이런 점에서 본인 민주당 의원들이야 이거야말로 이제 가만둘 수 없다 해서 확실한 이제 당선 시점을 앞두고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참 흑역사가 이렇게 지속되는데 해방 이후지만 70 몇 년이 지나도 잘 고치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대 대법관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을 해서 그 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 시위를 이렇게 뭐 아주 조직적으로 하지도 않고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 몇 명이 뭐라고 그러면 붙잡아다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징역 1년 6개월을 때리고 바로 퇴학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느꼈던 게 아니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정육점에서 고기 썰듯이 이런 판결을 내리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전두환 대통령의 뭐 승리한 쿠데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흑역사가 계속 내려왔는데 안 고쳐지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집권한 뒤에 천천히 정교하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모습은 발전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법사위원회를 보면요 민주당의 독주도 문제가 되지만 국힘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법사위원들 좀 갈아가지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맨날 뭘 하면 그 딴지나 걸고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개기는 식의 법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힘에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 대변인.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론은 이제 뭐 양쪽으로 확 갈리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일정 부분에 큰 격차를 가지고 쭉 유지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깨끗한 손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사실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정군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얘기다. 하는 거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든가 선거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되냐면 대법관들의 대법원장이 제청해가지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장 한 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판사들이 이게 뭘까 법과 양심이라기보다는 라인이라게 생기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국회랑 뭐 행정부랑 뭐 법원이 3명씩 추천해가지고 이제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하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법관들 중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라인 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툭 열어놓고 개혁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선거 전에 해야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이랑 치르는 거지 법원이랑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데 이거를 꼭 무슨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든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이게 자기들도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사법부가 또 국민 또 일부의 또 시각으로 보면 뭔가 좀 군림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요 정권이 계속 몇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조금 전에 정군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는 또 싹 또 진보로 또 예, 물갈이도 하고
이렇게 많이 섞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뭐 예전에 뭐 군사 정권 시절의 그 사법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지금. 그리고 거기도 세대 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 젊은 그 판사들은 또 그 위에 있는 그 조금 그 나이 든 판사들하고는 또 상당히 또 결이 또 달라요. 그리고 자기 독자성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렇게 사법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전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거고요. 그럼 평상시에 뭐 뻑하면 뭐 이렇게 그 사법부는 왜 또 쫓아가냐는 거예요. 민주당도 뭐 평상시에 얼마나 애용합니까?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해서 뭐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하니까 뭐 완전히 이제 막 그 달라붙어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마구 이제 이렇게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이건 너무 좀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 상황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 거죠. 국민들은 그동안 경험 많이 했으니까 아마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뭐 이제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마구 이제 물갈이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온당하냐? 그렇게 또 완전히 또 편중돼서 뭐 좌파 성향 재판관들로 쫙 깔면 나라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더 전진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권이 바뀌는 동안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에 지명해왔다는 거죠. 그걸 좀 없애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처럼 입법, 행정, 사법이 좀 분배해가지고 고루 섞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이 수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하나는 군사 독재 정부 때랑은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소송 많이 당해봤지만 판사가 제 사건 기록 안 내고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고 예단으로만 재판하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더 눈치 보지 마라. 사법부 개혁에 올인하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